지식부터 상식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아트테크 활성화에 따른 예술품 보험의 필요성 증대라는 주제로 KB경영연구소 박준모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KB경영연구소 박준모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예. 네, 저희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이렇게 좀 가림막을 살짝 뒀는데 네, 아니, 뭐 굉장히 슬퍼요 저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좀 하루빨리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궁금한 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미장도 안 좋고 네. 좀 국내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말 예적금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 아트테크라는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투자자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트테크 뭔가 이것만 들으면 아트 기술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좀 네.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아트테크란 특별히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뭐 아트 할 때 그 아트랑 네. 재테크 할 때 재테크가 합쳐져서 아. 아트테크라고 하는 그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술품 공동 구매 같은 플랫폼 같은 것도 또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기존에는 좀 구입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붐이 좀 일어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술품 보험 필요성 증대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아트테크랑 보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투자할 만한 곳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투자하는 사람도 20, 30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 진짜요?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더 붐을 하기 위해서 네. 또 백화점이라던가 네. 아니면 좋은 호텔들도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붐업을 시켜서 매출에 좀 도움을 주려고 기반을 지금 현재 닦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 작년에 한국 국제 아트 페어라고 네. 그 KIAF 서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가 한 650억 정도? 650억. 예, 그런데 이 650억이 그 전년도랑 비교하면 약 한 2배 성장을 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아트테크가 막 활성화를 하는 거랑 보험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첫 번째는 아트 붐이 일면은 많은 작가들이 이제 더 많은 작품들을 생산해내겠죠. 네. 그러면은 보험을 들어야 될 물건들이 수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일단은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걸 보험 드는 사람들조차도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쵸?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유입이 되지 않더라도 경매라던가 우리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상품들의 주인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 그쵸.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네.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제 보험도 계속 계약자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트테크의 붐이 일어나면 그렇게 이제 네. 두 가지 것들이 붐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보험이라는 게 좀 관련해서 어떤 위험을 조금 보험에 좀 적용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상품 종류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예술품을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 파손. 예, 파손, 네. 아니면 이제 갑자기 집이 불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뭐 좋은 작품들을 훔쳐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예, 왜냐면 모나리자 뭐 이런 작품을 훔쳐가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아 예, 그러네. 그래서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그럴 그런 수 있겠다. 것들도 좀 있긴 합니다. 보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술품이 하나가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박물관이라던가 우리 재단 같은 데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거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경매, 경매. 예, 경매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전시 같은 이벤트에 또 하나가 갈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개인들, 개인들이요. 예, 내가 소장하고 싶은 사람 아. 바로 소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술품이 탄생을 해서 이 세 군데에 도착할 때까지의 것들을 보험을 해주는 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적화보험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운송보험이라고도 하고 맡기는 거에 따라서 또 보험이 또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전시, 아까 말씀드린 데는 전시나 이런 데는 그 특정 장소의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벤트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 행사 종합보험, 뭐 아트 페어 보험 이렇게도 적혀져 있는데 네. 혹시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름들은 회사들마다 아니면 또 상품마다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건 어떻게 하면 예시적으로서 보여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아트테크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더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보험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맞고요. 네. 그리고 논리상은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약간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요? 박물관이나 네. 아니면 뭐 이벤트 이런 데는 이미 그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수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아마 뭐 보험료도 더 많이 거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보고서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크게 확 늘 수 없는 그 세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게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예.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게 20년 전에 제가 100만 원을 받고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현재는 막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산정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 조각상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운반하다가 귀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이구. 네. 그럼 그 귀가 떨어졌으면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이 뭐 2000년 전 작품이다. 그러네.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지네요. 그렇죠. 고쳐주기도 해. 돈을 얼마나 줄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 네. 그래서 그걸 고쳐준다고 손 치더라도 그럼 그 고쳐주는 사람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 저게 아니고 한 200만 원인데 이래도 그거를 아니라고 평가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평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또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제일 큰 이슈인데 모럴 이슈가 가장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예술 작품 샀는데 지나가는 이제 사람한테 불 좀 질러달라 그래서 불을 질러서 보험을 달라 그러던가 아니면 이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저랑 너무 친한 사이예요. 네. 제가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그래요. 깨지면은 내가 수리를 한다고 하고 한 뭐 1억 받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강조드리지만 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그쵸. 예. 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완전 이해 잘 돼요. 이해 네, 잘 이렇게 돼요. 네. 예, 보험시장이 너무 혼탁한 건 아니고 예. 하지만 이런 모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개인들한테 보험사들이 인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예술품 거래나 예술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요즘 들어 붐이지만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보다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좀 그런 곳에서도 이런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을 극복했던 경우는 없는 건가요? 선진국들이라고 하면 일단 자본을 많이 축적한 국가들이잖아요. 그쵸. 네. 일단 자본을 많이 축적하면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하게 하고, 되고. 예, 그래서 그쵸. 선진국에서는 테스트 하나. 어, 심리 테스트. 좋은 진짜요? 질문이었어요. 테스트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기 전에 네.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세요 해서 이렇게 치는 그런 질문 리스트들이 있어요. 패스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당신 범죄 기록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되면 굉장히 샅샅이 뒤져요. 그런 범죄 기록이라던가 또 어디 사는지도 물어봐요. 좀 그렇긴 하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네. 또 특이한 거는 사회봉사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말은 좋아서 이렇게 좀 뭐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인데 돈을 좀 많이 쓴 사람, 쓴 사람들 아하. 사회에 쓰기도 하고 좀 재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교묘하지만 좋게 말하면 되게 세련되게 이 사람이 사고를 칠 사람인가 아닌 거를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좀 없애는 경우도 있고 블랙카드 심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20, 30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뭔가 많은 부와 명성을 그 나이 때 쌓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에도 이런 좀 보험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의 어떤 방향이나 방법 같은 게 그래도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연구를 좀 해본 결과를 예시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한 거고 네. 실제로 상품을 만드는 분들께서는 훨씬 더 아마 뎁스 있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께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드릴 수 있는 건데 국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격 산정 이슈라는 게 네, 하나가 그쵸, 있다고 그쵸. 그랬고 네. 또 하나는 그 개인이 들다 보면 아무래도 보험료 그러니까 문제가 높죠. 조금 그쵸. 좀 높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단체 보험 같은 경우를 통하면 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국내에도 보면 예술품을 산정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한 평가 단체가 자기 회원들에 관해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네. 그 회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작품도 이제 어느 정도인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보험도 그 기관을 통해서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들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다른 것들도 이런 단체 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많이 없앤 적들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좀 윈윈 전략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트테크 오늘 이 주제 되게 많이 엄청 네. 궁금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기대하고 왜냐면 저도 사실 뭐 관련된 뭐 주식에 대해 투자도 하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네, 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고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재밌으셨다면. 혹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또 네. 다음에 나와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트테크 활성화에 따른 예술품 보험의 필요성 증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어서 우리 고객님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